개돼지 발언으로 참 상처 입은 국민들 많으신데 일단요 조정래 선생이 나양욱 기획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시원한 일침을 날렸는데 그 말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. 그 신분제도를 공고히 해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정책기획관,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핵심 부서의 장으로 있어요. 그러니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되었겠지요. 제가 보기에는 그는 기생충이거나 진딧물 같은 존재예요. 돼지에 기생하는 기생충. 황 의원님 어떠세요? 조정래 저는 조정래 작가가 말한 지금 표현은 굉장히 예술적이면서도 정확했다고 보는데요. 예. 여러 번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나양욱 기획관을 이제 비판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. 과연 나 기획관 자체가 자신이 말하는 그 1%에 들어가는 건지. 저는 거꾸로 진짜 그냥 지금 기생충이나 만약에 이런 표현이 과격합니다만은 먼저 그렇게 과격한 반을 쓰셨으니까 진짜 조 작가 말 맞다나 기생충이나 진딧물이 아닌가. 이런 생각을 애초에 좀 하고 있었는데 조 작가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그냥 공감이 됐습니다. 다만 저런 표현을 또 너무 과격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좀 저하했었는데요. 예. 그런데 윤 대표님 자유경제원에서 한 토론회 하는데 한 교수가 용어하고 단어만 다를 뿐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. 예. 왜 이런 말들이 좀 계속 나온다? 적어도 내가 보니까 좀 사태에 대해서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은 있어요. 예, 기업가들이 너무 천민처럼 돈을 천민처럼 벌고 돈을 또 마음대로 제대로 쓰고 저 롯데그룹처럼 이런 걸 또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천민 민주주의라는 말은 내가 보니까 조금 낯설은 억지로 자유경제원이 전경련에서 돈 내서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기업가를 좀 보호한다. 가진 사람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좀 너무 좀 많이 나간 거 아니냐. 그 얘기가 강원대 윤리학과 교수가 신중섭 교수가 천민이 주인이 된 세상이 민주주의다. 역으로 민주주의가 지탱되려면은 귀족이 척추를 이뤄야 된다. 또 대중이 천박하고 미개하게 굴더라도 귀족들이 중심 잡고 있으면 그 사회는 건재하다. 좀 내가 보니까 조금 말이 어떻게 보면은 천민이라고 하죠. 그걸 국민으로 좀 바꾸고 귀족이라는 말 대신에 이 나라의 지도자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제 또 우리나라에 가진 사람 기득권층이 좀 더 헌신하고 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해야 될 거를 좀 표현이 조금 와전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분도 윤리교육과 제가 좀 변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. 저 신중섭 교수 얘기와 나 기획관 얘기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. 물론 제가 전체 맥락이 그러니까 좋은 문장만 봐갖고는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고 특히 천민이니 이런 얘기는 굉장히 잘못 선택했다고 보는데요. 신중섭 교수가 쭉 주장해오는 논리는 이런 논리입니다. 예를 들어 나 기획관하고 어떻게 되냐면 나 기획관은 바로 그래도 이제 그러한 일부 1%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공고화돼야 된다는 거고요. 거꾸로 신 교수는 어떤 주장을 쭉 해왔냐면은 지금의 어떤 게 이 반기득권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. 경제 불평등 심화, 사회 변화에 따른 그 불만 심화도 있지만 엘리트가 실패하고 있다. 엘리트가 어느 사회에든지 엘리트가 있는데 그 엘리트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실패했다. 그리고 엘리트는 이제 귀족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. 근데 아마 이건 이제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문제인데 물론 저기서 굉장히 표현들이 조금 문제되는 표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 이제 자유기업원이니까 정경련한테 바로 저기 천민자본주의 하지 말고 바로 그러면 자꾸 대중욕만 하지 말고 당신들이 진정한 귀족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정신적 귀족이라면은 좀 균형을 잡아라. 이런 문제인데 조금 표현은 몇 가지 조금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. 신 교수는 전에도 그런 식의 얘기를 계속 계속 그 일관된 논리를 펴왔습니다. 그러니까 신 교수 주장은 뭐냐면은 어떤 사회든지 간에 옳고 그름의 엘리트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. 엘리트가 엘리트답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야 되고 두 번째, 엘리트가 교육에 의해서 순환될 수 있는 사회.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건데. 근데 나 기획관은 순환되면 안 되고 공고해야 된다는 거고요. 그냥 엘리트가 특권 누리자는 쪽에 약간 결이 다른 거 있습니다. 물론 이제 표현이 저도 조금 좀 무조건 옹호하기 힘든 표현들이 좀 있네요. 하여튼 우리나라는 개, 돼지인 천민이 나라를 지키잖아요. 의병도 천민이 일으키고 그런 의미에서 저 표현은 좀 내가 보니까 조금
잘못된 거 아니냐. 너무 예. 천민들의 좀 의식을 너무 좀 폄훼한 거 아니냐. 뭐 오해의 소지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내용은요. 홍준표 지사요. 원래 좀 거침없이 얘기를 하죠. 그런데 도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급기야는 모욕죄 피소까지 당했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여태까지 공무원들한테 책임 미룰 겁니까? 본인이 단 한 번의 책임 한번 져보세요. 네? 지사님 아까 쓰레기 버리는 책임지셔야 됩니다. 우리 지사님가 그런 막말을 하고 있어.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겁니다. 그리고 참 말 돌리는 거 봐라. 말 돌리다니 말 조심하세요. 책임지셔야 됩니다. 아니, 내가 책임질게. 네.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만 공무원들, 도민들 그만 괴롭히고 사퇴하세요. 제가 지서도 귀찮은 갑니다. 또 막말이다. 도의회 앞에서 도의원이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표님 도의원을 쓰레기라고 지칭을 했어요. 어떻게 봐야 돼요? 뭐 좀 너무 심한 거죠. 쓰레기가 뭐 단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. 그리고 또 뭐 2년 후 지금 홍준표 도지사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2년간 단식해봐. 2년 후에 나갈 테니까 지금 2년이면 임기가 끝나거든요. 그때 되면 나간다 이거죠. 그래서 너무 좀 심한 얘기 아니냐. 뭐 저분이 진주의료원 문 닫고 경남도에 재정을 좋게 한 거나 여러 가지 성과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좀 지나친 언어라고 봐야죠. 저런 식으로 좀 그래도 좀 존중해주고 그래도 도의원 아닙니까? 그런 분을 쓰레기라고 하고 또 개가 짖어도 뭐 귀찮은 간다. 옛날에도 그런 표현 써서 좀 문제를 일으켰는데 저런 표현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해당 의원이 또 모욕죄로 또 고소를 했어요. 저것도 아마 법적인 판단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도의원을 쓰레기라고 하고 나올 때는 개라고 그랬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요. 뭐 이거 뭐 홍 지사의 그 어떤 정책적 판단과 별도로 진짜 너무 거친 언어를 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보면은 뭐 여야 관계없이 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약간 그 교양이 있다 그럴까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고 어쨌든 본인이 볼 때 굉장히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도의원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민의를 받아서 선출된 사람 아닙니까? 그러면 좀 격이 있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거친 용어를 쓰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런 얘기를 갖다가 어린 초등학생이 보면은 두려운 얘기들 를 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도 막말 정치인들 공천 배제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아니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쓰는 정책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올바름이 입증되는 게 아니라 이 막말 문제로 가면서 그것이 훼손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도 저런 막말을 없애고 보다 세련되고 점잖은 표현.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. 좀 시적이고 은유적인 그러한 언어들을 정치인들이 구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런데 혹시요 트럼프도 그렇고요. 왜 지금 해외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직선적이고 막말하는 정치인들이 뜨고 있잖아요. 그게 우리나라에는 해당이 안 돼.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과도 연결되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나치게 아까 뭐 천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바로 또 그런 현상들이 없잖아 있거든요. 이 대중들이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을 하면서 신중해야 되는데 그리고 인기 영합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을 또 여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현상이 이제 뭐 지금 바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현상이 그랬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뭐 일본도 있고요.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오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되려면 양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국민들 스스로가 그런 막말 정치인들에게 환호하지 말아야 되고 또 정치인들은 또 정치인대로 또 세련된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이것이 같이 결합해야지 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그렇지 않고 하면 진짜 민주주의라는 명분에서 그냥 막말 쓰레기 진짜 제가 말을 하고 싶으면 쓰레기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마지막으로 이 내용 보겠습니다. 국민의당 얘기인데 성희롱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황당한 내용입니다. 일단 박지원 원내대표 얘기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. 오늘 행사는 2016년 국민의당 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20대 국회에서 정당 사상 처음으로 하는 성희롱 방지 교육이 되겠습니다. 성차별,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국회까지 앞장서서 주도해 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오늘 될 것입니다. 정당 사상 처음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했는데 윤 대표님
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.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참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좀 정당 사상 처음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은 한 건 좋아요.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수뇌부들이 다 참석해서 성희롱이 얼마나 큰 사회 문제입니까? 거기서 얘기는 좋은데 제가 보니까 강사가 조금 잘못 선택했든지 강사가 좀 오버한 것 같아요. 성희롱 78.4%가 참고 넘어가는데 이게 미덕이다. 당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조치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참습니다 그랬습니다. 또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박수 쳐주고 박수 한번 쳐드리라니까 어떻게 보면 저 성희롱 조장 교육도 아니고 또 박지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 분이거든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저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재밌게 하려고 저분도 부담 없이 한 거죠. 따지고 그래서 보면. 저희가 영상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삭제됐더라고요.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렸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국민의당 여자 사무직원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. 저런 걸 어떻게 강의라고 듣냐 하니까 얼른 내린 거죠.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무슨 뜻이 있어서기보다도 아니고 조금 재밌게 하려다가 좀 오버한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희롱에 대해서 너무 간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성희롱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.